글을 한번 써볼까? 써야 한다. 써야만 한다. 쓰기 싫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쓰기 싫은데도 쓰는 방법 없나? 엉덩이. 다리 뻗을까? 잘 쓰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백 장씩 쓴다는데 이거 씨. 바람 좀 쐬자.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민 있어요? 누구세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옆집 사는 분 아니세요? 처음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처음 인사드린다. 네, 고민이 되게 많아 보이시는데요. 맞아요. 제가 요즘 좀 글을 쓰는데 네. 이게 손에 안 잡히고 다른 분들은 엉덩이만 붙이고 있어도 이 글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엉덩이 물집만 생기네요. 혹시 글 좀 쓸 줄 아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결사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옆집 사는 분을 이렇게 또 만나게 되면서 제 고민을 풀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신우의 콘텐츠 실험실 조신우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비법을 소개해 주실 우리 게스트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오늘 또 독특하게 제 상황극을 받아들여 주셨는데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세요. 혹시 뭐 이 상황극을 미리 짜놓은 거냐 아니면 뭐 게스트분이랑 사전에 얘기하냐? 아닙니다. 저는 딱 오자마자 그 비법만 가지고 간단하게 보여드리는데 워낙 리액션이 점점 좋아지셔서 이제는 제가 게스트분들이 어떻게 리액션을 받으실지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비법이 있으신 분들은 저 이메일과 여러 가지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좀 많이 남겨주시고 하나 부탁드릴 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또 오늘 옆에 계신 이민우 작가님 모시기에도 굉장히 또 많이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출연을 또 결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잠깐 손가락 들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지금 잠깐.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저도 유튜브를 좀 보는데 이렇게 얘기해봤자 누르시는 분들은 정말 저도 그랬어요. 보다가 그래 맞아. 요즘에 자주 봤으니까 하고 눌러주기도 하고 좀 더 보고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강요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희 비법 노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굉장히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진 이민우 님을 모셔봤는데 사실 오늘은 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글을 쓰시는 우리 작가님으로서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비법을 파헤치면서 또 여러 가지 앞으로 2탄, 3탄에 대한 비법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곡 쓰는 이민우 작가라고 합니다. 네, 희곡 쓰는 이민우 작가님 모셨습니다. 굉장히 제가 또 책도 작품도 좀 읽어봤지만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천천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법이 결국에는 이제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글을 쓰는 비법인데요. 우리 작가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작가의 꿈을 좀 가지셨던 건지 혹은 계기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혹은 최근에 좀 등단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어떤 경로나 어떤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희곡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원래 이제 영화에 좀 뜻이 있어서 네. 영화 연출을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시나리오도 이제 쓰게 됐고 그러니까 시나리오 이제 작법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글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연출이라는 게 이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좋은 글이 있어야 되고 그 또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고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 네. 또 이제 연극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출과 각색으로서 이제 극단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좋은 글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글을 좀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고 이제 문예지를 통해서 이제 희곡으로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다면 사실은 매일매일 글을 쓴다 되게 필요한 일이지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혹시 본인만의 매일매일 글을 쓰는 루틴에 어떤 특별한 비법이나 오브젝트 같은 것들이 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비법을 말씀드린다고 하기에는 사실 아직 경력도 짧고 나이도 어리고 좀 민망하긴 한데 일단 제가 제 경험에서 그리고 제가 영향을 받았던 내에서 일단 좀 감히 말씀드리면
뭐 매일 쓰는 것에 비법이 따로 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진짜 그냥 매일 쓰는 것 자체, 그 이제 꾸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 우디 앨런인데 이제 우디 앨런이 이제 뉴욕대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네. 좋은 영화 극작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라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타고나야 되고 하나는 타고나야 되고. 두 번째는 출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디 앨런 감독 같은 경우가 이제 뉴욕대 영화과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예술적 영감을 얻는다고 이제 뭐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뭐 수업 같은 거 땡땡이 치고서 뭐 그냥 이것저것 경험하는 것도 그것도 좋긴 하지만 네네. 사실은 출석을 한다는 거의 의미가 단순히 이제 수업을 받는 것 이상으로 이제 인이 박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하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에도 네. 매일 본인이 컨디션이 어떻든 간에 200자 원고지로 한 50매 정도를 쓰는 것을 매일 본인이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200자 원고지를 50매면은 A4로 하면은 한 10장 채 안 되는 걸 거예요. 아, 근데 꽤 예. 되죠. 쉬운 예.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분량을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일 그렇게 딱 정해놓고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뭐 선배 작가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유명한 작가들이나 이런 특히 예술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매일 하는 자세. 그래서 뭐 예술적 영감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출퇴근하듯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지금 출판사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일부러 2층 집인데 1층에 자기 생활 공간이 있고 2층에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우리 집 2층이지만 나는 출근을 한다. 그래서 거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지키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많이 어렵죠. 네, 많이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또 그 바로 딱 드는 질문은 네. 이 글이나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푹푹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몸은 계속 쓰고 싶은데 에너지가 딸려서 배가 갑자기 확 고파지거나 네, 혹시 네. 이런 경험도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식탐이 많은 편은 아닌데 네. 분명히 컨디션이 다운되거나 뭐 쓰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럴 때는 아주 좋은 친구가 저를 구원해 주죠. 뭐 초콜릿? 아, 술이에요. 아, 네, 술. 소주가 저를 이제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혹시 안주도 간단하게 이렇게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생소주에 글이 그냥 푹푹 나오는 건가요? 네, 스팸을 추천합니다. 스팸. 저는 이제 소주에 스팸. 아, 네, 소주에- 스팸 그러면 뭐 이렇게 숟가락을 그냥 간단히 네, 퍼먹으면서. 네, 스팸은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는 맛이죠. 아, 근데 지금 들을 때는 그 상황이 생각이 나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느끼함과 소주 네, 그리고 네. 글. 네, 아, 네, 어떤 네. 공식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본인만의? 네, 네, 네. 좀 그렇군요. 덥다 싶으면 이제 네. 투게더를 퍼먹으면 되고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쓰다 보면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 본인은 좀 어떤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바로바로 가시나요? 아니면 뭐가 잘 써질 때는 좀 참고 이런 것도 있나요? 화장실은 바로 옆에 있는데요. 네, 네. 바로 옆에 네, 있지만 네. 막 써질 때 갑자기 움직이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아,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스타일이긴 한데 네. 그냥 안 써지면은 좀 담배를 피고 좀 일부러 시간을 갖는다거나 네네네. 네, 뭐 그때 이제 변을 본다거나 네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네, 네, 네. 안 하셔도 네, 되는데. 네, 그래서 아. 뭐 그런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또 제 고민이 하나 풀렸습니다. 네, 아, 네, 네.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네. 아, 그리고 우리 이민우 작가님 보시면 유튜브 활동도 이렇게 좀 하시면서 네, 네, 네. 요즘에는 길, 뭐 풍경, 어떤 네. 공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찍으시는 것 같아요. 나그네 네. 컨셉으로. 네, 네. 그 일도 혹시 작가의 이 영감이나 혹은 작업에 도움이 많이 되시는지. 뭐 큰 뜻은 없고요. 네, 그냥 뭐 아무거나 뭐 해서 올리면 되겠지 뭐 이런 마음가짐이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근데 그건 있습니다. 이거 농담 삼아 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가 하고는 있는데 네. 처음에는 저도 뭐 유튜브 하면은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막상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걸 정리하는 느낌? 그러니까 일기처럼. 약간 일기장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가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정리하는 뭐 그런 거고 이제 풍경을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것도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공간, 내 생활 반경의 공간이 어떨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희곡을 쓰다 보니까 희곡이 또 공간에 대한 고민이 그렇죠. 들어가는 네. 그런 글이다 보니까
희곡을 쓸 때 제일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무대를 어떻게 세팅할까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자연스럽게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상관없는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큰 자연스럽게. 의미가, 근데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또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수급되는 어떤 물처럼 네. 그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공간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 작가님도 그런 부분을 좀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혹은 재밌게 생각한 어떤 공간이나 거리, 혹시 최근에 어떤 곳이 좀 있었나요? 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그 공간만이 가진 이런 특수성이 좀 많이 예전보다는 별 특별히 빛을 발한 것 같진 않아요. 어딜 가나 좀 비슷하게 황량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네,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또 오히려 사람이 없다 보니까 또 공간이 또 부각이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성북구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성북구가 좀 고개가 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런 고개가 그 전에는 그냥 단순히 좀 올라가고 내려가기 힘들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사람들이 좀 발길이 뜸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학생들도 좀 이렇게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또 약간 분위기도 조용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요즘은 고개나 이런 산 쪽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또 코로나기 때문에 얻어지는 새로운 어떤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간에 가면 그 공간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채워져 있어야 네, 네. 보이는 것들이 있을 텐데, 또 그런 부분들을 네.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공허함 혹은 달라진 점이 네. 또 어쩌면 어떤 작품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요즘 좀 쓰려고 하는 희곡이 네. 무대라는 공간 자체를 가지고서 쓰는 희곡이거든요. 네. 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작은 신화에서 영상을 좀 같이 접목해가지고 했던 네.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극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직관하는 이제 관객들이 없다 보니, 그렇죠. 네. 네, 광태도 이제 그 변화인간으로 이렇게 네. 영상을 했지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네. 그러면 이제 연극이 과연 뭘까? 음. 그래서 연극이 가진 어떤 매체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저도 했어요. 좀 거창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주제로 하는 어떤 극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아이디어도 갖고 있고요. 예, 뭐 이 아이디어를 또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공유가 오히려 더 좋은 영향으로 올 수도 네, 있다는 네, 생각이 네. 들고, 저 역시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작업했던 것들이 극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게 됐는데, 이 운명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소중함도 깨닫게 되고, 이 본질 자체를 좀 다루면서 네. 가치를 새로 창출해내는 작업이 네. 아마 또 동시대에 이 같은 고민을 하는 예술가들 혹은 글, 뭐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어쩌면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이제 또 이 질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최근 또 등단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 등단을 하시면서 이제 다양한 공모전에 입상 또는 선정이 좀 많이 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바늘구멍 같은 세상 속에서 네. 꼭 그걸 목표로 하시진 않았겠지만 좋은 성과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꼭 상을 타거나 당선이 돼야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최근에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최근에 된 건 없고요. 네. 제가 이제 의욕적으로 좀 하고 싶었던 건 있었어요. 네네. 의욕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소년 희곡을 제가 냈는데, 네네. 이제 한예종에서 매년 10분짜리를 하거든요. 뭐 결과는 뭐 떨어졌습니다. 되게 하면서 제일 어려운 작업이 청소년 대상의 소재와 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도 아니고 아동도 아니고, 아동 눈높이에 쓰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성인 눈높이에 써도 안 되고, 네, 그렇죠. 일단 그리고 좀 천편일률적으로 흐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일단 뭐 무조건 학생이 나오고, 네네네네. 뭐 학교가 나오고, 근데 또 그것이 그 나이대 친구들의 어떤 세계관을 오롯이 담는 건 아닐 테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10대를 보냈음에도 또 요즘 10대들과 또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어서 좀 매력적이었던, 그래서 좀 욕심이 났던 공모전이었어요. 저도 들으면서도 네.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네. 뭐 입을 꾹 닫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또 다른 작업도 많이 하시지만,
가족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작업을 할 때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이나 네. 혹은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좀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네. 도와주시나요? 응원을 따로 해주진 않고요. 네네. 그렇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요. 근데 밥 챙겨주면 응원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밥은 제가 먹어야죠. 아, 네, 그렇죠. 밥은 제가 차려 먹어야 됩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시간대가 또. 네. 그리고 그 집사람이 요리 실력을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네, 제가 찾아보는 게 맞고요. 아무튼 보실 수도 있잖아요. 네, 안 볼 겁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도 책을 내셨고, 음, 저희 아버지도 이제 작가 수필로 등단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대한민국에 나 같은 여자는 없을 거다. 3대 남자들이 어떻게 다 책을 내냐. 그러게요. 그러면서 별로 네.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썩 좋아하지 않으시고요. 네네. 근데 이제 좀 배려를 해주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글을 쓰는 게 좀 밤 늦은 시간에 쓰거든요. 밤 늦은 시간에 쓰는데 좀 아마 늦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아침에도 좀 늦게 일어나고 하는데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뭐 크게 응원을 해주는 거고요. 집사람이 도움을 하나 주긴 줘요. 초고를 보고서 맞춤법 틀린 거에 대해서 잔소리를 엄청 합니다. 아, 그거- 저도 좀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교종 교율이 집안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좋지 않나. 아,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엄청 왜냐면 중요하죠. 굉장히 어떤 에너지와 내공을 쏟아서 썼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약간 네.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스크래치를 네. 낼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아. 제가 오타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써질 때는 그 오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흐름이 또 네, 있으니까. 네, 네. 예. 아,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이제 앞으로 혹은 지금 현재 가장 좀 집중하고 계시는 작품이나 글이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무대 공간에 음. 대한 그 작품이고요. 그래서 그 작품은 무대 공간이라는 걸 배경으로 하면서도 실제 이제 배우들이 이제 연극을 어떻게 임하냐.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오픈을 하자면은 진짜 연극에 열의를 가지는 친구 하나. 네. 그 다음에 그냥 이 연극과 극단을 그냥 징검다리로 삼아서 좀 어떻게 좀 연예인이 되고 싶은 뭐 이런 친구 뭐 네네. 아니면은 또 한때는 잘 나갔으나 조금 이래 선생님이라는 얘기는 듣지만 사실은 좀 객관적으로 사회에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나이만 먹고 뭐 이런 또 뭐 한 중년 이런 배우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우들이 지금 연극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도 이제 극단 생활을 길게 하진 않았지만 그때 또 느꼈던 거를 그냥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좀 에너지를 쏟곤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엎어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좀 수정을 해가면서 해야 될지.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 들었을 때는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캐릭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그 친구들의 입장들을 보여주는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공감을 해서 아픈 친구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네. 치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대학로에서 최근에 술을 마셨는데 옆 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었어요. 네. 근데 시비가 붙은 게 나이가 한 50대시는 분인데 네. 지금은 연극을 안 하신대요. 근데 이제 젊은 시절에 연극을 하다가 이상한 연출을 만나가지고 약간 좀 당한 거죠. 그러니까 뭐 연출 약간 뭐 심부름 같은 거 하고 뭐 집안일 뭐 하고 시간을 많이 네, 뺏기고 시간과 이런. 돈도 뺏겼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 지인과 얘기를 하다가 뭐 제가 이제 연출이라는 얘기를 얼핏 듣고서 이제 그분이 그날 기분이 안 좋았는데 제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연극 연출을 한다고. 그래서 그때 좀 생각해 보니까 또 말씀하신 또 그런 아픔이 있는 배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겠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거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 써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거에 치중을 두고 있고 뭐 다른 것도 쓰고 있는 게 있는데요. 다 일단은 연극을 이루는 요소들 무대, 배우, 관객 이런 거를 좀 초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조리극처럼 지금 되고 있어서 네네네. 네, 그게 좀 고민입니다. 또 얘기를 듣다 보면 많은 시청자분들은 연극 작품 혹은 희곡이라는 것이 너무 예술적이다 혹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도 기본적인 편견이기도 하고 오히려 뭐 대중적인 작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작가님 작품을 제가 읽어보면 그 두 개의 어떤 경계선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특하면서도 그냥 웃겨서 재밌는 것이 아닌
지금 앞에서 쭉 말씀하신 것들이 담겨서 그 자체로 뭔가 실소도 터지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고민을 좀 하십니까? 이 뭐 대중성, 예술성에 대해서 쓰시면서 좀 이런 저울질 혹은 고민. 그러니까 제가 아직은 그런 거 뭐 대중성, 예술성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일천하고요. 아직 좀 많이 모자르고 다만 저는 좀 환상적인 판타지를 좀 늘려고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의미 부여를 너무 하려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럼 우리 작가님은 그 고민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대, 지금 30대, 40대로 접어들고 계신데 이제 네. 곧 접어들 텐데 어떤 체력 때문에 좀 이런 작업들이 힘듦을 좀 느끼시는지. 아니요, 글 쓸 때는 못 느끼고요. 애랑 놀아줄 때는 느낍니다. 아, 그러니까 네. 예전과는 다르게. 네. 아, 오히려 좋아하는 것에서는 더 파워풀해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유지가 되고 있답니까? 그러니까 뭐 글 쓰는데 뭐 체력적인 이런 건 못 느끼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깨에 힘이 빠지는 느낌? 체력이 안 된다기보다는 뭐 건방진 얘기지만은 20대 때는 거기에 막 몰두했었던 게 있다면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그냥 약간 툭 던지는 그런 건 있는데 뭐 체력적으로 그렇게 큰 이건 아니고요. 그냥 애랑 놀아줄 때가 제일 힘들죠. 그렇군요. 네. 근데 또 말씀하신 게 중요한 비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너무 몰두하다 보면 어찌됐건 이 신경이 더 가면서 에너지가 많이 뽑히는 네. 거고. 그리고 아까 뭐 타고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 부분은 조금 타고난 부분도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왜냐면 무언가를 쏟아내는 일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어찌됐건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이 유지가 되고 또 그거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는 건 또 3대 어떤 글 쓰시는 그거의 DNA가 좀 있지 않을까요? 에이, 뭐 저 같은 사람들 워낙 많을 텐데요. 아, 그건 그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잘 쓰시고 체력을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글에 관심을 가지고 또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뭐 한번 보셨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후반부에 코너가 있습니다. 네. My Secret Object 같이 한번 외치면서 네. 해보겠습니다. My My Secret Secret Object. 오늘 우리 작가님 혹시 본인만의 어떤 삶을 바꾸거나 혹은 귀중한 오브젝트 같은 것을 좀 준비해 오셨나요? 네. 요 디페시 모드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네. 텐데요. 디페시 모드의 이게 베스트 앨범이긴 한데 네. 일단 이 디페시 모드의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쓸 때 일단 음악을 뭐 소주도 마시지만 네. 음악을 이제 들으면서 글을 쓰거든요. 네. 요 디페시 모드를 알게 된 것도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사실 테이프나 CD 파는 그런 가게가 거의 없지만, 그렇죠. 뭐 대형 뭐 서점에 뭐 한쪽 코너에 이렇게만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저희 고등학교 앞에 네. CD 전문점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음악 되게 좋아하셨고. 밴드 생활을 하시다가 그냥 현실적인 그런 이유로 음악 활동을 안 하고 이런 CD 가게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제 가요보다는 좀 외국 음악 위주로 들어서 거의 이제 그 가게에 왔다 갔다 하는 가장 어린 손님이자 단골이었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뭐 CD를 사는 걸 보시더니 이걸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너 이거 좋아할 거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안 믿었습니다. 왜냐면 그 사장님이 인상이 별로 좋진 않거든요. 네네. 네, 약간 조폭같이 생겼던 분이에요. 그래서 네, 그냥 뭐 약간 두려움에 떨면서 네. 약간 강매당하는 느낌으로 네. 사서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으니까요. 뭐 이 친구도 거의 뭐 저랑 같이 한지 이제 뭐 연식이 네, 좀 됐죠. 네. 10년도 훨씬 넘었죠. 근데 이 음악을 들을 때 뭐 마음도 정리되면서 또 글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죠. 굉장히 귀중한 어떤 네. CD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근데 창고 안에 처박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창고에 네. 잘 귀중하게 네, 돼 요즘은 있고.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네네. 예. 또 그거에 좀 따라가는 네네. 모습도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최초로 저희 이 박스 안에 우리 작가님께서 협찬 겸 선물을 좀 준비해 주셔서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꽉 채워져 있죠? 큐빅과 다이아몬드라는 우리 이민우 작가님의 희곡집입니다. 10권을 준비해 주신 거죠? 네, 10권입니다. 아이고. 네.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간단하게 작가님께서 이 희곡집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큐빅과 다이아몬드라고 작년에 제가 냈던 희곡집이고요. 네. 이게 그 노동자분들의 입장에서 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는 다이아몬드 이런 금속을 만드는 주얼리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열악하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희곡으로 써서 좀 유쾌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아직은 뭐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이런 작가이기 때문에 제 희곡집만 넣기에는 좀 그렇고 또 이 제가 다루는 소재의 좀 중요성을 좀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실제 그 주얼리 노동자분들의 인터뷰 그러니까요. 제가 안 그래도 한번 여쭤보려고 예, 했는데. 예, 네. 그 인터뷰를 실었고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네. 또 의미가 있는 작품이어서 예, 요거를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또 요것은 따로 이벤트를 통해서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꼭 읽어보고 싶네요. 네. 우리 오늘 인터뷰 해보셨는데 좀 일단 어떠셨어요? 아, 예. 그 오랜만에 또 이렇게 사실은 이제 또 제가 구면 그렇습니까? 저희가 아는 사이죠? 네, 아는 사이잖아요. 네. 왜 이러세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뵈서 되게 네. 반가웠고요. 네. 또 이런 자리가 어쨌든 글을 쓰거나 뭐 예술을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자리 같아요. 그래서 뭐 관객과의 대화나 아니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스스로 어떻게 해왔나 좀 정리도 해보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민망하거든요. 제가 음. 진짜로 뭐 대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느낌이긴 한데 네. 그냥 오로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정리하는 시간이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도 뭐 주름 좀 잡으면 어때요? 요즘에는 무엇이든 또 가능한 세상이고 본인이 책임질 수 있고 그 안에서 깊은 고민만 있다면 모두가 아티스트가 아닐까요? 네. 예, 예전에 제 영화 예전에 뭐 악플을 몇 개 받아온 적이 있어서 네네네. 악플은 다루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네. 관리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미지 작가님 10년 뒤에 본인의 모습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지금 여러 가지 활동, 영화 감독으로서도 활동 계속 하시고 여러 가지 줄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로 좀 모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알 수 없는 인생일 것 같습니까? 10년 전에 제가 지금의 제 모습이라고 아마 상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이런 현재 위치에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역시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경험을 또 했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는 방향을 잡았던 기간인 것 같아요. 10년 뒤에는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지만 더 좋은 글을 최소한 하나 정도는 더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중한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앞으로도 또 한 번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네. 있어서 뭐 영화 쪽 얘기나 해서 네. 한 번 더 모시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되게 재미없이 이렇게 딱딱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민하시는데 네, 네. 나중에 나오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보면서 네. 너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오늘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너도 할 수 있어. 그대는 말해줄 수 있나요? 빛밥 그대의 솔직한 이야기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소소한 비법 Let's go